한번 발목 삐신 분들, 자주 반복해서 또 삐고 또 삐고, 러너분들 일단 휴식 좀 하셔야 돼. 스스로 운동 중독이 돼 있다는 것,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있는 쇼바가 내려앉는 자동차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한방익기형의 김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발목 삐신 분들, 자주 반복해서 또 삐고 또 삐고 그렇게 반복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충분히 기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발목을 삐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대나 힘줄의 손상으로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인대 손상을 3단계로 나눠요. 일반적으로 조금 늘어난 경우, 조금 찢어졌어요, 아니면 완전히 찢어졌어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정도를 나누어요. 그런데 이게 꼭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발목은, 인대는 그것들을 최후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발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목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이 얼마나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대가 완전 파열이어도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잘 작동을 하고 힘줄들이 잘 작동을 해준다면 충분히 걷고 뛰고, 심지어는 울트라 마라톤까지 나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다 파열이 되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많이 다쳤다, 내지는 더 다치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발목을 고정시켜 주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게 되면 근육이 다 약해져요. 다시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을 했더라도 더 손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시다면, 어디 가서 부딪히거나 많이 걸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없으시다면, 저는 그 고정을 빼고 조금 더 움직이기 편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것들을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발목에 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충격이 올 수도 있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고정을 해서 더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반깁스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지, 또는 이거를 빼고 더 회복을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지, 그것들을 진료를 받고 본인 상태를 상담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발목을 삐었을 때 인대의 손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많이 헐렁한 상태인지, 잡아줄 수 있는 상태인지, 그 단계를 아까 말씀드린 2단계, 3단계 안에서 확인을 먼저 하시게 되겠습니다. 인대에 손상이 되었더라도 근육들이 얼마나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부상 상황에서 발목을 움직여주는 기능들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찾아주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끊어지지 않았고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면 그 근육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침치료, 약침치료 또는 수기를 이용한 추나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인대 손상보다 근육의 회복을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실제로 인대가 끊어져 있어도 근육만 잘 작동을 하면 발목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대가 하는 역할을 테이핑이 좀 도와줄 수 있게, 발목의 안정성을 보조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실제로 약해지는 근육들은 심자극이나 약심자극으로 회복을 시킬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리고 부항치료나 한약치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부항치료는 그 자리에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잖아요. 소위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피를 빼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고, 한약도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어혈 한약을 써서 말초 부분에 부종들을 빨리 빠지게 도와주고 손상 부위가 제대로 회복되는데 그 촉진 효과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통제 먹어도 되나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만약에 너무 아파서 이 염증 상태 때문에 잠을 못 자 라고 하면 저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거를 일주일 이상 쓰는 상황이라면 계속 만성적인 손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진통제를 써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약은 우선 말초의 그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회복을 돕게 하려고 쓰는 약이기 때문에 이 진통제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진통제 기전과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셔 줄게요. 침은 어떤 국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 치료는 그 자체로도 사실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 효과 앤드 염증 조절해주는 효과도 같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육과 혈관, 신경을 조절해주는 효과, 그리고 진통 효과, 면역 조절해주는 효과들을 다 통합해서 이것들이 작동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목을 처음 삐셨다. 일단은 고정을 하거나 부상은 더 심해지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는 게 필요하세요. 만져봤을 때 열감이 느껴지면 기억해주세요. 냉찜질. 더 덧나지 않게끔 그때는 보호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보통 짧게는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까지 그거를 보호해주는 시간이에요. 열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초기 염증 상태는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조기 재활이 중요해요. 빨리 기능적으로 더 망가지지 않게끔 빨리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해요. 대부분 반복적으로 삐시는 분들은 그 다친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재활시켜주는 운동을 하는데 밑으로 하고 위로 하고, 또는 밑으로 하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위로 하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게 크게 6가지 움직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 운동을 시켜볼게요. 우선은 발목을 삐고 나면 위아래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밀고 위로 당기는 운동, 2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펌프하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위로 해서 안쪽, 위로 해서 바깥쪽, 밑으로 해서 안쪽, 밑으로 해서 바깥쪽, 이렇게 4개의 방향의 운동을 추가할게요. 그때 어떤 움직임이 좀 더 힘이 되는지, 약해지는 부위를 알 수가 있고요. 약해져 있는 근육들을 찾아서 침 치료를 하거나 마사지건 같은 거, 또는 폼롤러, 테이핑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근육이 다시 재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6가지 발목 움직임을 할 때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기본적인 움직임이 되시면 조금 더 부하를 거는 방법으로 이렇게 탄성 밴드인 세라밴드를 이용해 보시면 근육의 힘을 더욱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탄성 밴드, 세라밴드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발 앞꿈치 쪽을 감싼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운동, 이쪽으로 해서는 밑으로 운동,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에서는 다른데 이렇게 묶어 두시거나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안쪽 운동,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운동, 한 부위당 10회에서 15회 정도, 많이 힘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약간의 부하만 주고 이렇게 운동을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는 이 운동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잘 작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제일 쉬운 것은 밸런스 보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되시면 구부렸다가 폈다가 발목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임에 적응을 시켜주세요. 위치 감각을 가지고 잘 조절되게끔 해주는 운동이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부하를 걸어서 견뎌낼 수 있게끔 조금씩 반사 능력을 조금씩 좋게 해주는 거예요. 줄넘기나 가볍게 뛰기나 또는 또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발을 쿵쿵쿵 한번 충격을 줘보세요. 그러면 내 발목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스스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실제로 뛰는 분들이 족저근막염이 상당히 많아요. 10km 하프 풀코스 훈련 엄청 많이 하시는 족저근막염 가지시는 러너분들, 일단 휴식 좀 하셔야 돼. 스스로 운동 중독이 돼 있다는 것, 목표를 향한 그 열정은 인정합니다만은 충분히 휴식하는 것도 훈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발바닥 근막염이에요. 근막이 발바닥에 붙어 있는 뼈를 잡아당겼을 때 그 부분에서 염증이 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내 몸에서 가장 아래쪽이에요. 내 체중을 다 받쳐주면서 걷거나 뛰거나 할 때 그 바닥을 지지해주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족저근막염을 가지신 분들은 구조적 안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지지할 힘이 없거나 무게가 너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2가지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발바닥에 부하가 덜 걸릴지, 발바닥에 있는 근막들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해주면 되세요. 첫 번째로 골프공을 이용하는 거예요. 골프공을 이용해서 체중을 충분히 실어서 그 근막이 단단한 부분들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해주는,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거죠. 2번째는 발바닥에 있는 내재근이라고 해요. 발바닥을 잡아주는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발가락으로 수건을 말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바닥이 좀 더 내재근들이 짱짱해지기 때문에 발을 지지해주는 힘을 키워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이 바닥 쪽과 안쪽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강하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키친타올이나 얇은 수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었다 놨다 하실 수 있으면 더 이렇게 끝까지 당겼다가 발가락 안쪽에 있는 잡아당기는 근육들을 완전히 수축시켜주게 운동시켜주시면 되세요. 실제로 뮤지컬 배우들이 많이 오세요. 당장에 공연이 당일인 분들도 있었어.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빠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담 가는 장면들을 많이 줄이고 그거를 조정하시면서 깁스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보통 많이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핑, 침, 교정, 부항 이런 분들은 급하기 때문에 제가 한약도 무조건 많이 드려요. 빨리빨리 회복돼서 자기들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어혈 한약의 대표적인 약인데요. 당귀수산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당귀에 있어서 당귀 뿌리 부분을 이용한 약이에요. 그래서 말초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해주는 가장 유명한 약입니다. 자, 이 평발은 어릴 적부터 계속 평발이었던 분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피곤해서 기능적 평발이 되신 분도 있어요. 앞에 부분은 이미 구조적으로 완전히 편편해지셔서 이것 때문에 아프지는 않아. 대신 많이 걷거나 많이 뛰거나 하면 일종의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빨리 피로를 느끼는 경우는 있어요. 이 기능적인 평발, 족저근막염이 되는 것처럼 발에 부담이 많이 가서 발이 퍼진 경우죠.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있는 쇼바가 내려앉은 자동차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휴식 먼저, 그리고 이 아치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들 또는 인대들, 그 부분들이 다시 이완될 수 있게 해주는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침치료, 약침치료, 교정치료 다 가능하시고요. 테이핑을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야 돼요. 탄력 테이프도 이용하고요. 비탄력 테이프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그런 테이프로 발목이 좀 이렇게 퍼지지 않게끔 모아주는 방식으로 테이핑을 해요. 또 많이들 이용하시는 방법은 바닥에 깔창, 인솔을 깔아서 부하를 조금 더 지지해주는 역할로 보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깔창하면 다 나을 거야, 이건 아닌 거죠.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다 이 얘기 하시거든요. 체해충격파 그거를 못 견디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 환부에 대한 자극을 주는 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한다면 통증이 적은 치료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개는 다른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두 개 하면 좋나요가 아니라 보호대는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반깁스를 하지 못하지만 조금 더 고정은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호대를 하시는 거고요. 이 테이핑은 너무 고정은 하기 싫지만 운동성을 유지를 하면서 회복은 조금 더 빨리 시켜줄 수 있게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더 나빠질 상황이 아니라면 테이핑만으로 해주는 걸 추천하고요. 누가 나를 발로 찰지도 몰라 라는 좀 이렇게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반깁스 하는 게 맞죠. 테이핑을 많이 하면 마치 보호대나 반깁스 한 것처럼 고정을 시키게 돼요. 처음에는 테이핑을 치료적 목적으로 하실 때는 많이 감게 되거든요.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테이핑을 많이 붙이지만 좋아질 때는 이 테이핑을 줄여야 해요. 힘들다고 계속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 결국엔 그 힘이 회복되지를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많이 도움을 얻지만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테이핑 고정하는 것도 줄여주셔야 테이핑 없이도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오늘은 하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인 발목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날려주는 한방이 되었기를 바라며 한방있고요.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